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집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101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코드로 동작하는 원형 큐에 대해서 살펴보자. 원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고요. 프론트와 리어의 값이 각각 7과 2이다라고 그랬고, 이 원형 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이제 총 몇 개냐? 사이즈는 현재 12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 0, 1, 2, 3, 4, 5, 6, 7, 8, 9, 10, 11 해서 총 12개가 들어가 있는 걸 그렸습니다. 리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라고 그랬죠. R. 그 다음에 현재 프론트가 여기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이제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자, C 언어로 되어 있군요. 여기까지가 이제 삽입에 관련된 거고, 여기가 이제 삭제에 관련된 거죠. 이 두 개의 문장이 삽입하겠다, 얘가 삭제하겠다 됩니다. 리어를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12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그랬습니다. 퍼센트는 나머지인데 원래는 리어는 리어 플러스 1이죠. 이게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형 Q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리어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어는 리어 플러스 1을 하고 데이터를 삽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여기까지 데이터가 삽입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비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네, 프론트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플러스 1 여기에 있는 데이터부터 삭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비어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채워져 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채워져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7개 데이터가 이제 7개 있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되었나요? 자, 이거는 이제 리어 플러스 1을 한 에서 12로 나눈 나머지, 이건 이제 원형 Q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리어 플러스 1을 해서 프론트하고 같으면 Q가 다 찼다라고 말을 해라 라는 거고, 프론트와 리어가 같으면 더 이상 이제 삭제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네, 정답 7개이군요. 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보면은요. 네, 가중치 그래프고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레코드의 신장 트리를 찾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할 건데, 구하려면 먼저 이제 오름차순으로 먼저 나열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열을 한번 할까요? 네.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8, 9, 10, 12 이렇게 있군요. 자, 그럼 2 연결을 해볼까? 2, 자, 연결됩니다. 3 연결할까요? 네, 3, 네, 연결합니다. 문제 없죠? 4 연결하고요. 네, 그 다음에 5는 연결하면 안 되죠. 사이클이 형성돼 버리니까. 자, 6은 연결 가능하군요. 8을 연결하면 사이클 되고, 9 연결 가능한가요? 네, 9 연결 가능합니다. 10 연결하면 사이클 돼버리고요. 12를 연결하면 사이클이 돼버리죠.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9를 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24가 되나요? 24. 그래서 최소의 비용, 신장 트리에 대한 비용은 24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네 번째로 추가되는 관점 1번, 2번, 3번, 4번 네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군요. 그래서 V1부터 V4까지 연결한 것이다 라고 그랬고, 그래프에서 간선의 수가 n일 때 알고리즘에 대한 시간 복잡도다 라고 그랬는데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2의 n입니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새로운 간선을 추가할 때마다 사이클이 형성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퀵 정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퀵정렬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n 로그 2의 n인 정렬 방식이 뭐가 있어요? 네, 퀵정렬이 있고 또 투웨이 머지 소트다라는 게 있는데 퀵정렬은 최악일 때 얼마냐? n제곱이다. 특이하게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지 되고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뭐 있었어요? 버블이다. 네, 삽입이다. 선택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되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세요. 퀵정렬은 분할 정복 방식으로 네, 동작을 한다라고 그랬고 퀵정렬의 구현은 재기함수 호출을 포함한다라고 그랬고 n개의 데이터에 대한 퀵정렬의 평균 수행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n 로그 2의 n이 되는 거죠. 네, 되었나요? 그래서 좀 다른 문제가 어렵게 나왔지만 여러분이 3번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시언어로 내림차순에 대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을 한 건데 기억에 들어갈 이 부분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뭐이면 다른 건 여러분 이제 쉬운 부분이 나왔죠. 내림차순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15, 10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y로 잡고 얘를 y 플러스 1번째로 잡는 거예요. y가 크면은 자리 바꿈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했는데 y 플러스 1이 더 커버린 거죠. 이러면 어때요? 서로 자리 바꿈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15가 있고 얘가 20이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더 커버리면 서로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가 있어요? 바로 내림차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림차순이면 이제 이게 서로 자리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마지막 여기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써주면은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컵에 이제 빨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 물이 있을 때 막 바꾸려고 한다. 공중에서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템프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네, 이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걸 보내고 이걸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컵에 있는 모양을 교환할 수가 있다. 딱 버블 정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됩니다.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료 구조다. 그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데크는 삽입과 삭제를 한쪽 끝에서만 수행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스택 구조가 있고 이런 이제 큐 구조가 있죠. 얘는 스택 구조, 얘는 큐 구조. 그 다음에 1이 들어와서 1이 나가고 1이 들어와서 1이 나가는 거 그건 이제 데큐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네, 연결 리스트로 구현된 스택은 그 크기가 가변적이다. 배열로 구현된 스택은 구현이 간단하지만 그 크기가 고정적이다. 원형 연결 리스트는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접근이 가능하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해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탐색기가 해시 함수를 통해서 동일한 해시 주소로 사상될 수가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네, 충돌이 일어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해시 함수를 만든다면 해싱의 탐색 시간 복잡도는 5의 1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연산을 하고 나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5,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 복잡도는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형조사법이다 라고 나오는데, 선형조사법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해싱 함수의 수식에 의해서 이제 번지가 나왔는데, 그 주소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떠세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HK 플러스 I 번째를 찾아가는 거죠. 플러스 2를 해서 찾아가고, 플러스 2를 해서 찾아가고, 플러스 3을 해서 찾아가서, 네, 새로운 공간에 데이터를 이제 넣는 걸 선형조사법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오버플로우 문제를 해결한다. 그걸 우리는 체인 이용법이다 라고 합니다. 체인이. 네, 충돌이 발생한 레코드들을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폴딩 함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폴더폰 하는 건 뭐예요? 접어지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걸 접는 거죠. 접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뭐 연산을 해서, 네, 또는 뭐 다른 연산, 꼭 더하기가 아니라, 네, 다른 연산을 해서, 네, 새로운, 네, 주소를 이제 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BNF 심볼에서 정의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예요? non-terminal 기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기호는 뭐예요? 네, 반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정의는 몇 번에 써져 있어요? 바로 2번에 적어져 있군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작성된 표현식이 BNF 정의에 의해서 바르게 작성되었는가? 라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트리를 우리는 무슨 트리라 그러냐? 바로 이제 파스 트리다 라고 합니다. 정의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파스 트리는 이제 이렇게 고급번호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구문 분석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문장을 문법적인 구조에 따라서 트리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파스 트리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프리픽스 방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 중 옳은 것은 그랬죠. 결론은 프리픽스 방식으로 표현을 해라 라는 거죠. 근노드, 풀이니까 근노드, 왼쪽, 오른쪽 이런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해주면 근노드 왼쪽밖에 없군요. 더하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면 근노드가 여기가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해주면 되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해볼까요? 곱하기 A, B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누기 C, D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맞는 것은 뭐가 되나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거기서 이제 F가 없는데요. 이제 F는 이제 버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타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순차 리스트가 아닌 것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순차 리스트다 라는 건데요. 순차 리스트에는 이제 우리가 선형 자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뭐 있어요, 여러분? 리스트가 있고, 또 스택이 있고, 네, 큐가 있고, 네, 대큐가 있고, 네.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비선형 구조에는 뭐가 있어요? 네, 트리하고, 네, 그래프가 있죠.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네, 바로 2번에 있군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희소 행렬을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그랬습니다. 희소 행렬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 데이터보다 0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희소 행렬이라고 그러죠. 데이터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왜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을 할까? 기억 장소를 이제 전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유효한 숫자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로 표시한다면 총 9개의 장소가 필요하지만 얘는 어떠세요? 여기서 유효한 자리만 이렇게 옮겨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 장소를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2번입니다. 리스트 내에 데이터의 삽입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구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랬습니다. 리스트에 보면은 이제 스택이라는 게 있고 큐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스택은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푸시라 그러고 꺼내는 것을 팝이다라고 하죠. 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을 리어다라고 하고 나오는 것을 프론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스택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네, 트리 구조에 대한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노드의 서브트리 수를 그 노드의 차수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트리 구조가 이렇게 있다 하면 A라는 트리의 서브트리의 개수가 몇 개죠?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지수가 2가 되는 거죠. 이 가지수를 뭐라 그러죠? 이 A의 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차수가 0인 노드를 단말 노드라 그런다. 맞죠? 같은 부모를 가지는 노드를 형제라고 한다. 모든 노드는 하나의 부모 노드를 가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B의 부모는 A가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D의 부모는 누구죠?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트리의 차수는 그랬어요. 차수라는 것은 가지수다라고 그랬고 A의 차수는 2다, B의 차수는 3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트리의 차수다, 가지수가 가장 많은 거 바로 B가 되는 거고 그것의 차수가 3이죠. 그래서 트리의 차수는 이제 3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깊이가 6인 이진 트리의 최대 노드 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있죠. 깊이가 K일 때 노드 수는 얼마다? 2의 K승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2의 6승 빼기 1, 2의 6승은 64죠. 빼기 1 하면 63이 되는군요. 정답 63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중의식을 후의식으로 올바르게 표현하십시오. 그랬죠? 후의식이다 그러면 가로를 한 다음에 해당되는 연산자를 오른쪽으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한번 크게 써볼까요?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D 곱하기 2 빼기 F 해서 X는에 넣고 있다. 가로가 있는 걸 찾아서 가로를 해주면 되죠.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연산의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가 여기가 있고 그 중에서 나누기가 먼저 해야 되니까 얘를 뒤로 빼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를 진행을 하는 거고 얘를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앞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더하기를 이렇게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서 빼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줘서 이 이코를 짜자잔짠짠 해서 맨 뒤로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죠. X, A, B, C, D까지 하고 여기에 나누기가 오고 여기에 더하기가 오는 거죠. 네, 곱하기 나갔고 2가 오고 여기에 곱하기 이 자리에 뭐가 와요? 더하기 마이너스 나갔고 F 마이너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지금 몇 번에 써져 있어요? 바로 2번에 써져 있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그래프로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래프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망 구조는 이제 보통 그래프 형태로 되죠. 유기화학 구조식,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구조식 보면 되겠고, 3번에 통신 연결망, 4번에 철도 교통망, 이런 식으로 있는데, 행열이다라는 것은 이제 행과 열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는 것으로서 행열은 여러분이 선형 자료 구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프는 어때요? 비선형 구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프하고 트리가 있었죠. 비선형 구조. 그래서 좀 형태가 이제 다른 거죠. 행렬이다, 배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8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트리의 차수는 하고 물어봤나요? 깊이는 이라고 했나요? 깊이는. 자, 깊이다 라는 것은 여기가 레벨 1로 잡는 거고, 레벨 2로 잡는 거고, 레벨 3으로 잡는 거고, 레벨 4로 잡는 거죠. 그래서 최대 레벨 4, 깊이는 바로 4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정답 2번이고, 네, 내용은 4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주격장치 내에서 정렬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정렬 기법에 내부 정렬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정렬 방식이 있죠. 내부 정렬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선택 정렬, 또 여러분이 버블 정렬, 네. 그 다음에 삽입 정렬, 이런 것이 주격 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외부 정렬은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외부에 있는 보조 기억 장치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케이드, 밸런스드, 폴리페이스드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외부 정렬이 되는 거고, 2번에 나와 있는 힙소트는 이제 내부 정렬 방식이 됩니다. 자, 120번입니다. 네, 자료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선택 정렬을 적용을 해서 오름차순을 정렬할 경우 패스2를 진행한 후에 정렬된 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선택 정렬을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2, 3, 4를 보니까 모두 작은 값이 앞에 와 있군요. 그래서 최소값을 찾아서 맨 앞에 있는 것과 교환하는 그런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9, 4, 5, 11, 8이 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지금 4가 되는 거고, 그거를 얘와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 9, 5, 11, 8이다. 1회전한 결과가 되고요. 2회전한 결과는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두 번째와 비교합니다. 그러면 얘와 서로 자리 교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군요. 이게 이제 2회전한 결과. 3회전한 결과는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세 번째와 비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8이 오고 9가 되고 이렇게 되겠군요. 4회전한 결과는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네 번째와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9, 11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정렬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문제에서는 패스2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